마케팅 설계자 첫 번째 시간 오늘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장일희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은 첫 번째 어, 마케팅 설계자 책에서 사실 이제 첫 번째 이 장이 가장 기본이면서 사실 거의 대부분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 이해하기, 강력한 시스템을 이루는 필수 요소들 이 부분을 오늘 0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를 계속 이어서 할 예정이고요. 제가 퍼널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가치 사다리까지는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어쨌든 최근에 한 6년 정도를 퍼널 마케팅 관련된 실무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한 3년 정도를 B2B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에서 허브스팟을 이용해서 퍼널 설계를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이죠. 리드젠 솔루션뿐만 아니라 또 그다음에 위시폰드 솔루션을 현업 업무에 다양하게 활용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강의 과정에서 그런 경험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공식 이야기 부분입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사진이 뭐냐면 감자총입니다. 어, 마케팅 설계자 책을 읽다 보면은 감자총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러셀 브레슨이 처음으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면서 시작했던 게 바로 감자총이었죠. 그래서 감자총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을 만드는 걸 찾아보니까 무료 정보를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보를 알려주는 건 많은데 아직 판매하는 곳이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바로 이게 온라인 비즈니스라는 기회가 왔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자총을 직접 만드는 과정을 촬영을 하게 되고요. 그거를 DVD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구글을 통해서 판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감자총을 구글에다가 광고하는데 보통 클릭당 0.25불 정도의 클릭 비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판매하는 DVD 한 장을 판매하는데 광고비가 10불 정도가 발생이 됐고요. DVD 37불 정도의 매출이 나왔는데 결국 한 매를 판매하면 27불의 수익이 났던 겁니다. 한마디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즐겁게 이제 처음 시작한 온라인 비즈니스에 해피한 그런 상황들을 맡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바뀐 거예요. 기존에 광고비가 0.25불 하던 게 3불로 갑자기 클릭당 비용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7불짜리 하나의 DVD를 파는데 광고비가 50불이 지급이 된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37불을 판매하기 위해서 50불의 광고를 하다 보니까 하나를 팔 때마다 13불의 손해가 난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 즉 광고비가 0.25불에서 3불로 인상되는 이런 과정을 뭐냐면 구글 슬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상이 왜 발생되냐면 구글이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고객들이 많이 검색하는 거나 검색 트래픽이 많은 것들 같은 경우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갑자기 검색 비용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들을 우리는 슬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꿈에 부풀어서 처음 시작한 온라인 비즈니스가 거의 폭망하기 직전이 된 거죠. 그래서 러셀 브루스는 크게 좌절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친구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햄버거 가게 가게 되면은 햄버거 하나만 파는 데는 2.09불, 그리고 이 햄버거를 파는 드라이브 스루 광고를 하는데 1.9불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익이 그렇게 남지 않는 0.18불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근데 여러분도 실제로 드라이브 스루나 아니면 실제로 햄버거 가게 가게 되면 햄버거만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뭐냐 어떻게 막 묶어놔요, 그죠? 세트로 바꿔 놓는 거죠. 뭐 프라이 여러 가지 콜라부터 시작해서, 그죠? 어, 패키지로 묶게 되면 갑자기 가격이 상승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2.9불을 햄버거에다가 세트로 변경하면은 1.77불이 또 상승하게 되면서 결국 드라이브 스루 광고비 1.9불을 제외하고도, 그죠? 총 이익이 1.9불이 수익이 남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를 바로 뭐냐면 러셀 브리슨이 최초로 경험한 퍼널입니다. 여러분들 마트 가게 되다 보면은 마트 카트를 끌고 가다 보면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좌측 우측에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막 쌓여 있잖아요. 그죠?
계산하려고 갔는데 바로 옆에 상품이 있는 걸 하나씩 주워서 또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쉽게 추가해서 결국 전체 상품에 더 추가되는 이런 것들도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퍼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세일즈 퍼널을 러셀 브루슨이 최초로 경험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퍼널이라는 것들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퍼널은 하나의 핵심 제안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제안, 이게 원타임 오퍼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이 원타임 오퍼는 뭐냐? 어떤 고객이 방문해서 판매를 한 다음에 고객이 추가 주문을 만들어서 총 구매액을 늘리는 걸, 이런 거를 우리는 상향 판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업세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뭐다? 전체적인 매출의 볼륨을 더 키우는 거를 바로 O2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퍼널 설계에서 이 오토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하나의 퍼널의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셀 브레슨이 그러한 퍼널의 방법들을 바로 자기 감자총 판매에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광고를 내서 $37를 그죠? 받았고 적자가 났던 건데 거기에 이제 어떤 걸 아이디어를 내게 되냐면 DVD 감자총 만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감자총을 직접 만드는 거에 DVD에 관심 있게 봤던 분들이 직접 감자총을 만들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라는 걸 아이디어를 내게 되고 그리고 업체를 찾게 됩니다. 마침 감자총을 만드는 각종 재료들을 포함한 것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배송을 해주기로 하는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터널 자체가 설계가 되냐 하면은 감자총 DVD에 사는 사람들한테 오토라 그랬죠. 그죠? 바로 $197짜리 키트를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업세일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이 발생되느냐? DVD 한 장을 하루에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37불, 그죠? 37불. 그리고 여기서 업세일을 했을 때 197불인데 보통 이 197불짜리를 3명 중 1명이 구매를 했습니다. 3명 중 1명이니까 33%니까 곱하게 되면은 그죠? 한 65불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매출계가 37불 플러스 65불 하면 총 매출이 102불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광고비 자체를 50불을 광고비가 상승된 50불의 광고비를 지불하더라도 얼마의 매출이 난다? $52의 수익이 내는 것. 바로 이게 러셀 브레슨이 최초로 설계한 세일즈 퍼널입니다. 이게 이제 러셀 브레슨이 퍼널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마케팅하는 최초의 경험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O2를 통해서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세일즈의 어떤 구매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들이고요. 또 한 사람이 계곡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 광고비가 제출되지만 광고비 이상의 매출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그 비용을 더 어떻게 할 수 있다?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비용을 쓸 수 있다는 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댄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댄 케네디가 궁극적으로 고객 한 사람을 확보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을 쓸 수 있는 회사가 승리한다. 이 회사는 잠재 고객의 가치를 경쟁사보다 높게 설정함으로써 경쟁에서 이긴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온라인 마케팅을 해오던 관점하고는 되게 반대되는 관점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유입되는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 하게 줄일 수 있느냐. 즉 광고를 하지 않고 그죠? 우리가 직영 미디어 뭐 블로그, 유튜브, 카페, 그죠? 인스타, 페이스북 같은 이런 직영 미디어를 통해서 트래픽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터널 마케팅에서 새로 나타낸 어떤 관점의 출발점은 뭐냐? 비용을 쓰고도 그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더 이상의 매출을 만들 수 있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퍼널을 설계한다면은 훨씬 더 경쟁사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더 많은 매출을 만들므로 인해서 경쟁사를 이겨낼 수 있고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퍼널 마케팅의 핵심적인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퍼널이란 우리는 유능한 영업사원을 뽑아가지고 그죠? 그 영업사원한테 그죠? 가게 앞에서 브루쇼를 나눠주도록 그 역할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 영업 담당자한테는
고객을 만난 다음에 고객에게 가치를 제안하고 맞춤해서 제안을 해서 그 고객을 판매로 이끌어가도록 유능한 고객을 거기에 쓰지 매장 입구에서 브로셔를 남겨주도록 그 역할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기존에 우리가 온라인 방식은 유능한 영업사원이 매장 입구에서 브로셔를 나눠주는 역할 같은 역할을 하게 했던 거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홈페이지에서 많은 노력을 들여서 광고를 통해서든 그죠? 직영 미디어를 통해서 고객을 들어오게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방치했죠. 고객이 알아서 회원가입하고 고객이 알아서 구매하도록 놔둔 거죠. 자, 그런데 퍼널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 거다? 그죠?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고객이 들어왔는데 들어오더라도 너무나 많은 클릭할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오히려 구매 행위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고 고객이 오히려 혼란스러움을 해서 오히려 고객이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기존 홈페이지들의 특징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퍼널은 어떤 걸 한다? 아까 보신 것처럼 하나의 제품을 관심을 가지고 구매한 고객, 그죠? 고객에게 추가 가치를 제공하고, 그죠? 맞춤된 추가 가치를 제공해서 더 많은 세일즈를 하게 하고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객에게 맞춤해서 설계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고객이 매장 입구에 들어와서 자기가 사고자 하는 걸 바로 사지 못하고 막 찾아 헤매지 않고 매장 입구에서부터 고객에게 물어서 고객이 원하는 걸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걸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들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퍼널의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걸 통해서 고객은 한층 더 나은 사용자의 경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구매하는 과정 속에서 헤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빨리 찾을 뿐만 아니라 능숙한 영업사원에게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선택을 도움을 받아서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퍼널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퍼널을 잘 설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늘어나고 수익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가게 주인은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자, 세일즈 퍼널이라는 건 뭐다? 아까 유능한 영업사원을 뽑아서 매장 입구에 세워놓고 전단지를 나누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들어오는 입구, 고객이 트래픽을 통해서 들어오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 다음에 구매하는 과정까지 고객 전문적인 영업이 아주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죠? 맞춤으로 고객에게 가이드를 하고 가치를 제안해서 고객이 판매 과정을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하고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바로 그러한 과정 자체가 세일즈 퍼널입니다. 이 세일즈 퍼널은 들어오는 단계에 많은 고객들이 들어오지만 최종적으로는 작은 고객들이 최종적 구매를 이루어내는 이러한 과정들을 바로 퍼널, 즉 깔때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퍼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